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수구입니다. 12월 7일 월요일 시장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장에서 그동안 상당히 강한 매수를 보여줬던 외국인들이 좀 일종의 속도 조절에 좀 나서면서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코스피가 13포인트나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중간에 보합선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오늘 좀 바삐 움직였지만 내용을 보면 쉬어가는 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이 얼뜻 보면 시장이 그냥 그동안 가파르게 상승에 대한 쉬어가는 시장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시장의 움직임에는 상당히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씩 이걸 좀 펼쳐가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늘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둘째 주,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은 이제 오래전부터 드려왔어요. 특히 그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런 큰 이벤트가 있고 또 그거에 붙어서 대주주 회피 물량, 배당 회피 물량 등등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이게 어떤 강도로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앞으로 연말까지 우리가 시장에서 좀 고생을 많이 하고 넘기느냐 아니면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느냐가 결정 지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주가 이번 주인 12월 두 번째 주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시장, 오늘 포함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시장에서 대부분 결정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왔죠. 근데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거는 뭐냐면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시장은 좋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런 짧은 이 둘째 주에 어떤 일이 얼마만큼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시장이 상당히 그 궁금해하고 또 두려워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시장의 현상이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는 뭐 코스피에서 916억을 팔았어요. 근데 이제 엉뚱하지 않게 코스닥에서 988억을 순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오늘 코스피에서도 다 판 게 아니라 아주 핀셋으로 찝어서 자기네들이 사고 싶은 종목만 샀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매도에 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은 뭐 간만에 철강, 뭐 제약, 특히 제약, 그 여러분 아시면 녹십자에서 혈장으로 만든 코로나 치료제에 효능이 있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뭐 그랬었죠, 주말에. 5G도 오늘 좀 움직였고, 어쨌든 간 이런 그 개별적으로 돌아가면서 움직임은 한쪽에서 크진 않지만 그대로 보여줬고, 장 전체로 보면 굉장히 소강 상태를 보였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시장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외국인들이 오늘 한 발 딱 물러나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 기관은 뭐 계속 하는 거지만 적극적으로 개인들이 나서서 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개인들의 순매수가 1조를 넘었어요. 오늘 그래서 1조 32억 원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시장의 지수 하락도 막았고, 그래서 지수를 13포인트, 거의 14포인트나 올려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늘 그래왔지만 기관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진짜 폭넓게 매도에 나서는 그런 모습은 오늘도 여전했습니다. 환율도 보면 그동안에 이제 우리 시장이 오르는 이유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원화 강세의 지속, 달러의 약세의 지속, 게다가 특히 이머징 마켓의 그 투자 대상 중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을 더 눈여겨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거는 뭐 미국에서 그 EWI, 그 한국물 ETF에 상당히 많은 돈이
올렸다 그래요. 뭐 그런 것만 봐도 한국 시장이 지금 인기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동안 계속 원화 강세를 지켜오던 환율이 오늘은 이제 소강 상태. 오늘도 환율은 뭐 지난 주말과 똑같이 보합으로 그냥 끝났어요. 그런데 이 환율의 문제는 우리가 이 환율을 지금 뭐 1082원에서 조금 밑단으로 조금 열어놓고 보지만 이제부터는 환율의 속도가 그렇게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왔지만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더 뭐 쉽게 얘기해서 1050원 밑으로 환율이 강하게 계속해서 내려가서 뭐 1000원을 육박한다거나 뭐 이러면 조금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숨고르기. 그래서 이 환율의 문제도 이렇게 숨고르기 하고 조금 더 원화 강세 가다가 또 숨고르기 하고 아니면 뭐 뒤돌아서 조금 다시 달러가 강한 쪽으로 갔다가 뭐 이럴 수 있는 구간에 이제부터 좀 들어간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소강 상태를 보이는 이유는 이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재료를 봐도 뭐 이렇다 할 게 없어요. 마땅히 악재든 호재든 이 시장에 갖다 쓸 만한 재료가 지금 없다는 겁니다. 국내를 보면 코로나 환자가 재확산해서 염려가 한쪽에서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도권에도 거리 두기를 더 강화하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은 걱정이 되지만 또 한쪽에서 보면 또 영국에서는 오늘부터 파이자의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다는 또 소식도 있고 이런 거 보니까 이 코로나의 문제가 시장에 과거처럼 세게 어떤 한쪽으로 방향을 잡는 그런 재료로는 상당히 약해졌다. 그런 거는 상당히 약해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지금부터 치료제나 이런 거가 자꾸 나오면서 그쪽 섹터에 있는 주식들이 간헐적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자꾸 제시해 줄 수는 있지만 코로나 전체가 시장의 방향타를 결정하는 거는 이제 점점 소멸돼 간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런 겁니다. 이 외국인들이 갑자기 딱 그 매수세를 굉장히 약하게 갑자기 딱 서서 관망하는 이번 주 들면서 모습을 보이니까 개인들이 이제 외국인 대신 대타로 들어서서 오늘 이제 적극적으로 사서 1조 넘게 샀지만 사기는 사는데 이런 거예요. 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어요. 시장 한쪽에는 계속해서 그런 불안감이 남아 있어요. 그게 이제 왜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지수가 2700이 넘어 있어요. 2745. 그러면 거의 2700 중반대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텐셜이 상당히 높아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번 주에 시작되는 이 이벤트에 관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다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될 건가? 근데 그 최종적인 거는 제 생각에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목요일 날 장이 끝내봐야 알 것 같아요. 지금 점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시장의 최악의 상황을 자꾸 그려볼 거예요. 왜 최악의 상황을 그리게 되냐? 2700이니까 약간 그동안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높은 권역에 지금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한쪽으로 또 생각하면 그렇지만 이번에 오는 쇼크 자체가 이번에 이벤트로 오는 쇼크 자체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에는 다 동의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참 시장이 불안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이번에 그 조정이 오더라도 길게 보면 시장이 좋다는 건 다 인정하지만 이번에 다가올 조정에 대해서 되게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학교 다닐 때 숙제를 안 해갔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이야 그럼 큰일 나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 숙제를 안 해가면 막 매를 때리는 선생님 있잖아요. 마침 그 선생님 과목을 숙제를 안 해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 과목이 다음 시간, 뭐 점심시간 이후에 다음 시간이에요. 그럼 분명히 이제 숙제를 안 해왔으니까 매를 맞겠죠? 근데 이제 매만 맞으면 끝나요. 모든 게 이제 거기서 종결돼요. 마치 그런 것 같은 시장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지금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들어가면 목요일 날의 이벤트는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목요일 날 이벤트는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면서도 괜히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오늘도 그런 거 보여줬지만 그 좋다는 반도체. 근데 반도체 여러분 더 반도체를 더 빨리 가게 이렇게 만든 촉발작용을 시킨 게 마이크론 정전 사태잖아요. 그거 얘기 들어보니까 의외로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게 그 UPS라고 여러분 그 아시죠? 뭐냐면 정전이 딱 되면 그 이머전시로 그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가 있어요. 일정 시간 동안 그게 작동을 안 했다 그래요. 그게 작동을 안 해서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전 라인에 있는 모든 거를 다 다시 점검해야 된답니다. 특히 이제 뭐 반도체에서는 이런 먼지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클린룸까지 일제 정전이 되면서 작동을 안 했으니까 그거 다시 다 복원해서 하는데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한 달 정도 이상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외국인과 개인이 동시에 산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그게 뭐 삼성전자 외국인은 193억 오늘 많이 줄였죠. 그런데 개인이 1,807억을 샀어요.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256억 사고 개인은 248억 사고 기관은 다 팔았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또 산 것 중에서 큰 종목 대형주 중에서 눈에 띄는 건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크니컬 그 업종에 해당되는 KB금융 이런 것도 외국인들이 좀 샀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현대차, 뭐 모비스 이런 거 샀고 LG화학, SDI 이런 거는 이제 개인들이 계속 샀고 카카오, 네이버 이것도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이잖아요. 이거 이제 계속 샀고 외국인들은 좀 팔았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를 사고 싶은데 내 계좌에 삼성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생각한 대로 된다면 오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조정을 딱 받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딱 사기가 좋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제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1,807억이나 순매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올라가면서 산 거란 말이에요. 올라가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면 살까 흔들리면 살까 이러니까 흔들리지 않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쫓아가면서 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되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매수를 해주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그런 무거운 종목도 정말 새털처럼 가볍게 상승했어요. 중간에 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것들이 조정받으면 사겠다 이러면 시장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가격이 장중에 떨어져서 뭐 보합이나 마이너스권에 닿으면은 또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은 미처 글로 가기도 전에 조금 빠지면 바로 매수세가 들어와서 돌려세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예요? 급하다. 이런 거 느낄 수 있죠. 시장은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데 내가 왜 삼성전자를 SK 하이닉스를 그동안 못 샀을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지.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은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전체적으로 봐서.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부동산도 점점 이제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좀 웃기지만 이게 뭐 갭 투자도 어렵고 그래서 부동산도 똑같은 이제 자산인데 하나 금융자산, 실물자산 이랬지만 그쪽에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아예 주식시장으로 오는 이제 그런 이동이 또 2차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되게 허겁지겁 좀 이렇죠.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전체 그 자산 중에서 그거 어떤 설문조사인데 나왔더군요. 그런데 아직 주식 투자 비중이 부동산에 비해서 태고시 부족해요. 전체 자산 중에서 10%가 안 넘어요. 5%에서 10% 사이인 것 같아요. 주식 투자가. 그런 걸로 보면 이제 자꾸 계속해서 들어오는 분들은 굉장히 쫓긴다. 그래서 오늘 같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앞으로 상당히 있다. 그 얘기는 뭐요? 가는 것만 간다. 그래서 제가 이건 몇 개월 전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잘 없을 거예요. 무슨 포트폴리오를 왜 저 사람은 메인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트레이딩 포트폴리오 왜 저렇게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아하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시장은 제가 이거 3월 폭락 오고 그 다음부터 5개월 동안 내일이 상승할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거 가다가 쉬겠지만 다시 돌아가도 이 시장을 선도하는 선도주가 꺾이면 이 시장은 없다. 이 시장이 끝나기 전까지는 선도주는 계속 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도주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움직여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선도주로 만들어진 메인 포트폴리오는 비교적 긴 호흡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상됐던 거를 제가 삼성전자, BBIG, 자동차 관련 이런 걸로 정한 거고, 그 다음에 한쪽에 남아있는 부분은 우리가 그래도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트레이딩을 전혀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소위 말하는 시크니컬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느끼죠?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랑 시장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시장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어떤 그 박스권의 하단에서 상단으로 끌고 가는 종목이 한번 쭉 가고 나면 나머지들이 돌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그게 기술 성장주가 같다면 그 다음에 전통적인 시크니컬 경기 관련주 이렇게 간다. 그게 이제 공식처럼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식에 의하면 지금 그렇게 가야 돼요. 바텀 터치를 하고. 그런데 이제 이번은 되게 이게 흔히 나타나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올해 또 내년에 이어지는 시장은 이건 흔히 나타나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끌고 온 그 선도했던 주력 부대가 꺾이면 그냥 장이 꺾여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면서 그래서 메인 포트폴리오는 긴장 담듯 우리가 갖고 가자. 끝까지 갖고 가보자. 그 다음에 이게 그렇다고 이 메인 포트폴리오를 충분히 못 가진 분들은 이 경기 관련주 순환에도 자꾸 참여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순환에 참여하는 거는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좀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고 이런 걸 반복하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현금 보유 비중을 10에서 15%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해를 넘어가 보자.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거듭해서 드리는 거죠. 짐 로저스가 한국 그 동학개미에 대한 이게 경고인지 걱정인지 우려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이제 그 부채 개인 부채 등등 예를 들어서 이래서 이제 큰일 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얼마 전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도 큰일 날 거다 몇 개월 안에 그랬다가 또 본인은 다시 또 샀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럼 부채가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부채가 정말 나쁜 것이냐? 이거는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채가 있는데 그 부채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장을 하면 되죠.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부채가 없이 사실 성장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부채가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빨리 성장의 효과도 없고 성장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면 부채의 비중이 약해지니까 이제 그게 자본주의가 발전해가는 단계죠. 이제 그런 순기능 쪽에서 보면 부채가 많다고 꼭 나쁜 거다 이렇게 부채 이꼴 나쁜 것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걱정하는 거니까 그 유명하신 분이 걱정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있겠냐. 지금부터 과천부터
길 필요가 있겠냐. 어떤 시장도 계속해서 갈 수는 없지만 지금은 너무 일찍 겁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럼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이번 주에는 우리도 기관처럼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좋아했던 거 못 샀어요. 그러니까 메인에 놓고 난 이 회사가 지금도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벌 것 같은 그런 회사인데 담고 싶었는데 못 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거를 사서 넣는 리밸런싱 작업도 좀 하고 또 그 안에 내가 급해서 그냥 누가 이거 하면 뭐 엄청 오른다 해서 듣보잡 주식을 사갖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있으면 그거 좀 정리를 하고 뭐 이런 이제 시간을 좀 갖는 게 어떠냐 이번 주가. 왜냐하면 우리 예측대로 제 예측대로 목요일날 큰 폭의 시장의 움직임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뭐 시크릿스 어떤도 마찬가지예요. 경기 민감주도 하락시 분할 매수하는 그런 기관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간 이번 주는 목요일날 변동성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첫째, 변동이 우리 생각한 것보다 크게 나와도 절대로 놀랄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오히려 많이 빠지면 내가 그동안 못 샀던 거 세일하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그런 적극적인 사고가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한 가지 중요한 건 그게 끝났다고 그래서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이렇게 연말로 가면서 그럼 그거 끝나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래서 12월 장이 계속해서 화려한 행진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올해 12월 말까지는 어차피 고생할 거예요. 근데 가장 크게 임팩트를 주면서 고생하는 게 이번 주고 그 다음에는 풀려는 나겠지만 12월 말까지 시장이 화려하게 진행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지금은 욕심 부리는 구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끼워 맞추기 하는 구간이지 막 욕심 부리는 그런 구간은 분명코 아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슬기로운 개미 투자가 생활을 하는 거다. 우리가 돈 벌려면 개미라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되게 시장이 편해져요. 내가 뭘 한다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은 외국인은 이런 쪽에 그러니까 내 상대방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먼저 해야 개미가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미 투자가는 그냥 개미 투자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슬기로운 개미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어차피 목요일 날까지 계속 장 열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과 계속 함께 하겠지만 매일매일 이제 진행이 되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다시 더 시장에 바짝 다가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시장 끝나고 나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